자, 준비된 연예계 이슈. 첫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연예계에서는요, 이혼 폭로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김수현 씨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사생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예계 이슈 사생활 폭로전 어디까지입니다. 김수현 씨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폭로전은 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김세론 양의 이 사망 이후에 한 너튜브 채널에서요, 이 두 사람이 2015년부터 교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유족의 입장을 받들여서 이렇게 재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고인은 일단 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5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요. 이에 김수현 씨 측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하지만 유족 측에서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맞서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교제 시점이 좀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죠. 너튜브 채널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 그것도 김세론 씨가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증거, 어떤 사진이라든가 편지를 내놨는데 뭐 증거 사진은 그렇다 하고 여기서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김수현 씨가 군 복무 중에 보냈다는 그런 편지인데 김수현 씨가 제대한 게 2019년 6월이에요. 그런데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2000년 7월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 전날 썼어도 이게 아직 그때 당시에 만 18세 미성년이다 이제 이런 측면인 건데 하지만 김수현 씨 처음에는 사귄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단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지에서 봤지만 여기 노란색 색깔 쳐 있던 부분에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연인 간에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아닌가 싶네요. 네, 소속사에서는 이 같은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다라고 그냥 친해서 보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보고 싶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중인 이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말 가벼운 의미로 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 노선을 잡았죠. 교제 사실을 인정했는데 미성년 교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갑자기 김수현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너튜브 채널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를 공개하고 이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부인하면 이제는 뭐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겠다 압박을 해왔습니다. 김수현 씨가 사실은 뭐 그 어떤 자료들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만은 보지 않고 이러다간 정말 어디까지 공개되고 너무 진흙탕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대응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반격에 나선 측면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죠. 네,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일각에서는 광고 계약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굵직한 이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이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이잖아요. 때문에 이미지 실추는 이 브랜드 하락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 하락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광고주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몇몇 브랜드가 김수현 씨를 모델에서 제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뷰티 브랜드에서 공식 SNS를 통해서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광고 모델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속사와 어떤 소속사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뷰티 브랜드를 시작으로 했었던 해외 명품 브랜드죠. 피사를 비롯해서 다수의 브랜드들 16개 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브랜드들이 손절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이제 해명을 시작을 했는데도 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유족 측에서는 일단 김수현 씨 측에서 3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보다 공식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유족과의 대립이 더 격화된 상황이고요. 참 초기 대응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네. 이후에 이야기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증거나 논리들이 좀 약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김수현 씨 이번에 사생활 스캔들 이전에 그 광고 계약이 무려 16개의 광고 모델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논란이 발생한 후에 이 위약금 규모도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김수현 씨와 손절 의지를 나타낸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남은 브랜드들 역시 김수현 씨와의 광고 계약에 대해서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사회적 무리 등 이 광고 모델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미성년 시절 교제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김수현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성년 시절 교제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아마 이 부분 때문에라도 굉장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김수현 씨의 위약금 규모가 최대 2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규모가 200억이면 그러면은 광고 모델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뭐 최고 수준이죠. 지금 드라마 출연료도 최고 수준, 모델도 그런데 보통 요즘에는 장기 계약을 잘하지 않고 단발이나 단기성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 찍을 때마다 뭐 7억 원, 10억 원 이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그걸 16개 곱하기만 해봐도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위약금 청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시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약 해지 조건에 사회적 무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회적 무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또 모르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미성년자 교제면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인 이후의 교제다, 김수현 씨 측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사회적 무리냐, 이런 어떤, 분명히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건 맞는데 이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느냐, 이게 모호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계약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냐, 이전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김수현 씨가 자초한 거냐, 주변 상황이 만든 거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그냥 도의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돈을 잃든 뭐하든 지금 대중에게 이른 어떤 신뢰도 추락, 이게 김수현 씨 측에게는 가장 아플 겁니다. 그리고 교제 시점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제 시점만큼 양측의 입장이 아주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7억 원 변제 압박 의혹입니다. 네, 이건 김수현 씨의 그 소속사가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위약금을 대신 갚아줬다. 이 부분에서 나온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이요, 고인이 이 음주 사건 이후에 벌어진 드라마 공개될 게 있었어요. 사냥개들이라고. 이 사냥개들의 제작사에 돈을, 위약금을 제작사에 물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속사 측은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세금 문제까지 신경을 써줬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요, 소속사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변제를 촉구한 것은 결국은 돈을 달라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 고인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갚으라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족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이 고인이 소속사를 위해서 무급으로 일한 적도 있고, 또 이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관계가 일반적인 소속사 동료 배우 또 뭐 이런 거랑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의 소속사로 옮겨온 시점이 2019년이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소속사도 이미 주장하고 있는 교제 시기랑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속사가 김수현
김수현 씨가 본인의 이 가족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기도 하기 때문에 소속사 동료 배우만이 아니라 연인이기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소속 배우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관계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관계랑은 다르다. 그 일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수현 씨의 이 소속사가 고인에게 1차에 이어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 김수현 씨와 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이유도 이 7억 원의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나서 김수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SNS에 사진을 올렸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더 커졌겠군요.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유족 측이 주장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2차 내용 증명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도 돈 갚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라는 대응을 김수현 씨 측에서 했는데 여길 보면 돈 또 갚아라라는 내용 2번이나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김수현 씨에게 또 소속사 직원들에게 또 소속 배우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킨십 뭐 사진 올린 행위 이게 뭐 대중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죄송한데 이것도 어떤 법적 절차, 어떤 공방의 과정에서 진행한 것이다. 양해 바란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후에 김수현 씨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도 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소속사의 손해배상은 일단 청구한 적이 없고 2차 내용 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